안녕하세요, 무리스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에 계시는 정희원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에는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은 젊게,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희원 교수님의 자기소개서에서 보면 노인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근력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감소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노화와 연관된 파라미터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연구를 했고, 노쇠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령 친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학 학술지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첫 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나이 듦을 집필했고, 의학 채널 비욘드 등에 출연하여 사람의 노화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교정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조언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2부 노화를 이기는 몸, 3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무기, 마음, 4부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5부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덜어내기 기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 우리는 빠르게 늙고 있다. 숫자 나이가 아닌 노화를 중심에 두고 진료를 하다 보면 젊은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것저것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며 찾아오는 40대 남성, 뇌에 구름이 낀 것 같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뇌 영양제를 처방받은 50대 여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60대 남성 등 숫자 나이에 비해 몸과 마음이 부쩍 나이 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나를 찾는 환자들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삶 어딘가에 뿌리 내린 가속 노화 현상을 발견할 때가 많다. 시계는 하루 24시간만 가지만 몸과 마음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 48시간씩 늘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동안 위생과 보건의료 기술에 의하여 꾸준히 늘어났던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젊은 성인의 건강 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 생긴 긴장과 비틀림을 20년, 30년, 4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드넓은 사막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처음에는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목적지와 한참 멀어지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 건강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할 뿐이다. 이 책의 핵심 목표는 삶의 기능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내재 역량을 개발하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 들미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곧 가속 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그 결과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몸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가속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노화에 최적화되지 않았다. 정보통신 플랫폼 기반의 생활습관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배달 음식을 먹기만 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은 인위적으로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가속 노화의 요인과도 같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보면 맛있는 것을 찾고 편한 것도 찾고 초가공식품을 먹으면서 즐긴다. 게다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간, 근내 지방에 있는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 물질을 쏟아낸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로 가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판단과 자세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또 다른 기능도 떨어진다. 자제력이 떨어지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먹는다. 본능에 더 충실해진다. 운동 생각이 날 수가 없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녹고 배는 볼록해진다. 호르몬 이상도 더 과격해지고 염증 물질 또한 더 늘며 판단력과 집중력은 더 떨어진다. 이처럼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려 업무 효율과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심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몸에 남은 화는 고스란히 가속 노화의 원동력이 되어 체내 노화 시계의 태엽을 빨리 감아버린다. 현대인은 삶을 즐거운 것들로 채우려
노력하지만 늘 공허함을 느끼며 도달하지 못하는 행복을 신기루처럼 느낀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광고와 기사, SNS의 동영상과 사진은 행복을 찾기 위해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더더욱 부추긴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극받는 소유욕과 과시욕을 채우려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이다. 자신만 뒤처지고 소외될까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인 포모 증후군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비싸고 번쩍이는 것을 발빠르게 구입하지만 마음속에는 공허가 가득하다. 이렇게 자극을 쫓고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중독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뇌의 보상 체계가 가진 특징으로 더 강한 자극원에 노출되면 더 약한 자극원에 대한 보상의 정도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자극원에 대한 뇌의 반응은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정상적인 직업적,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쾌락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만 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궁핍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가속 노화 사이클에 빠져서 더 빨리 아프고 더 오래 고생하게 될 뿐이다. 반대로 이 적응 개념을 이해하면 몸과 마음에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삶에서 어떤 자극원이 지금 도파민을 분비시키는지 알고 해롭고 강력한 것들로부터 덜어내는 식으로 도파민 리모델링 일지를 적어보자. 예를 들어 단 것이나 술이 당긴다면 언제 당기는지, 그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목이 말랐던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당이 든 음료수나 맥주를 마시는 대신 물 2컵을 마시고 나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해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 뇌는 쉬지 않는다. 아무 일에도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 조각들이 튀어나오는 상태를 마음 방황이라고 한다.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보다는 보통 어떤 현안에 대한 걱정, 무언가에 대한 후회, 이루거나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 한다. 번뇌를 일으키는 분노, 욕심, 증오 등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더 크고 괴로운 번뇌를 만든다고 보았듯이 현대의학에서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도 이리저리 옮아매면 분재가 되듯이 하루 종일 반복 재생산되는 생각이 뇌 연결 회로의 구조와 기능마저 바꿔놓는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만성 통증 등 질병마저 일으킨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마음의 엔트로피는 더 넓은 삶의 영역과도 상호작용한다. 초가공 식품과 단순당, 정제 곡물 섭취에 따른 대사 및 신경학적 변화와 스마트폰 등 자극원이 주는 보상에 의존하는 현상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과 fMRI 연구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다면적인 모습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모두 가속노화 사이클에 빠져들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영역을 함께 살펴보고 돌봐야 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을 이겨야 한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 도달하면 머릿속에서 많은 양의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자아를 잊고 큰 보상감을 느낀다. 이 상태를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나는 8에서 10km 정도를 달리면 이 상태에 도달한다. 흥미롭게도 달리기를 마치고 발바닥에 큰 물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통증을 느낀다. 강도 높은 신체 활동에 동반되는 강화된 보상과 둔화된 진통 감각은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 사냥감을 쫓거나 맹수를 피해 달려야 했던 원시 인류의 삶 때문에 자연 선택된 특징일 것이다. 러너스 하이라는 달리기의 큰 보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달리기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귀찮음과 고통, 때로는 부상까지도 감내하고 잘 달리기 위해 계속 연습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는 활동이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크게 느껴지던 고통의 정도는 과업 수행의 역량이 개선되면서 점차 약해진다. 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통을 뛰어넘는 감정적, 이성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보상을 찾는 것과 고통을 피하는 것을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화폐 거래라고 한다. 작은 고통을 피해 도망치면 더 큰 고통을 만난다. 빠르고 쉬운 보상으로만 삶을 채우고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는 운동과 바른 자세를 외면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실제 30대 여성 환자 D를 예로 들어보자. D는 몇 달 전부터 허리와 목을 포함한 온몸의 통증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점점 심해져 진료실을 찾아왔다. 아주 마른 체형으로 자신이 차로 직장에 출근하는 것 외에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적은 열량만 섭취하는 습관이었다. 20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습관이 굳어진 상태였다. 그 결과 허리뼈와 목뼈의 전만이 소실되었고 근력은 70대 노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바른 자세로 앉기가 힘들고 운동을 할 기운이 없고 시간도 없어서 운동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피로와 우울감을 항상 느끼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진다고도 했다. 소화 역시 잘 되지 않아서 고기는 거의 먹지 않고 있다. 주로 군것질로 식사를 대신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꾸준한 운동이나 올바른 자세, 적절한 식습관 등 일상의 번거로움과 고통이 필요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일부에 나오는 우리 몸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이어서 2부나 3부, 4부, 5부 이런 데 나오는 내용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동성이고 다음으로 마음 건강과 질병에 대한 내용,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